오늘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에 있는 거 말고 선생님이랑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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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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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아니라 A, B, C, D였다면 이때는 4 팩토리얼로 우리가 줄 세우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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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예요. 그 선생님이 줄을 세우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지금 줄을 세우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 왜 갑자기 오류가 났을까? 분명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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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면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6가지는 전부 다 같다는 게 느껴지죠. 맞아요. 선생님은 왜 같은 걸 6개 썼을까요? 지금 우리가 원래 볼 때는 A, A, A 이 3개의 A는 원래 구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숫자가 매겨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A 3개가 앞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개로 세야 될까요? 실제로는 지금 이거는 우리 전부 다 합쳐서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얘는 지금 원래는 4 팩토리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AAA 이 3가지가 사실상 같은 걸 지금 자리를 배열하다 보니까 이 6가지가 한 가지로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AAAB를 가지고 자리 배열을 하면 AAAB와 AABA, ABAA, BAAA 요렇게 몇 가지가 나와야 돼요? 4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요, 사실 시작은 여기에요. 4 팩토리알 원래 A, B, C, D 4개의 문자가 달랐다면 원래 4 팩토리알이잖아.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AAA 3가지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방금 왼쪽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AAA라고 하는 그 똑같은 문자 3개가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이 경우의 수만큼을 똑같은 거니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니까 몇 가지예요? 네, 6가지. 6가지 왜 나왔어요? 3개의 문자, 똑같은 A라고 하는 3개의 문자가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3팩토리알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주니까 약분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4가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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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만 썼지만 실제로는 A,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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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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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어머 선생님 또 오류 났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뭔가 자리 배열이 될 때마다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자가 3개가 배열된 그 6가지만큼 그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경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자를 한번 줘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AAA 이번에는 BB라고 하는 문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AAABB, AAABB, AAABB 이거 언제까지 읽어? 복사해서 붙여넣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6개를 적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선생님 지금 A에다가 1, 2, 3번 문자 매겨서 지금 걔네들끼리 도는 거 6가지를 썼구나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AAA만 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옆에서 돌고 있어요? BB도 1, 2, 1, 2, 1, 2, 1, 2, 1, 2, 1, 2. 그 다음은 2, 1, 2, 1, 2, 1, 2, 1, 2, 1, 2, 1 이런 식으로 나누어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원래 5개의 문자가 자리 배열을 하면 5팩이라고 써야 하는데 거기에 A가 3개 똑같은 게 있고 B가 2개 똑같은 게 있으면 요렇게 A 3개가 자리 배열하는 경우의 수
B 두 개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요. 5, 4, 3, 2, 1, 3, 2, 1, 2, 1.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돼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0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가지가 나오는 건 사실 여러분 금방 해볼 수 있어요. B가 자리를 계속 바꾸면서 들어가면 10가지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선생님이 한 두 번째 예가 바로 우리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요 예시하고 똑같은데요. 이때는 A가 2개고 B가 3개네요. 마찬가지죠. A가 1, 2, 1, 2 하면서 자리 바꾸는 거랑 2, 1, 2, 1 하면서 자리 바꾸는 게 있고 그때마다 B가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런 식으로 이 3개가 자리 바꾸고 있는 게 각각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 5팩이라고 하는 5개의 문자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일 것 같지만 A 2개가 자리를 자기들끼리 바꾸는 것과 B 3개가 자리를 바꾸는 3팩 이렇게 나누어져서 결국에는 몇 가지가 되는 걸까요? 10개로 계산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나면 그래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n개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개씩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때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 그 수는요. 요렇게 계산됩니다. 예를 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보기에 있는 걸 한번 해보면 7개의 숫자, 여기 총 합쳐서 7개예요. 7개의 숫자에서 1은 3개, 2는 2개, 3은 2개거든요. 그러면 7개의 숫자가 원래는 자리 배열을 하니까 7팩이라고 쓰지만 여기에서 1, 3개가 자리 배열하는 3팩, 2, 2개가 자리 배열하는 2팩, 3, 2개가 자리 배열하는 2팩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7, 6, 5, 4, 3, 2, 1 싹 곱해지는 거고 3, 2, 1, 2, 1, 2, 1 이렇게 되는 거죠. 3, 2, 1 없애고 그 다음에 2, 4 없애면 결국 이만큼만 곱해지는 6, 5, 30에 7 곱하니까 3, 7에 20에 210이라고 하는 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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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라고 하면 이때는 6개잖아요. 그러면 6팩이잖아. 그런데 A가 3개니까 3팩, B는 2개니까 2팩, C는 1개니까 1팩. 선생님 1팩은 1인데 써야 돼요? 당연히 안 쓰셔도 되죠. 그런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공식에서 보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더하면 n이라는 게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면 6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렇죠. 요거 숫자의 모양새 보여주느라 예를 하나 더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한 개인 것도 전부 다 요 팩토리얼을 써서 분모에다 넣어주게 되면 분모에 있는 요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했을 때 이게 분자에 있는 총 6개의 문자 6과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제 1번으로 가볼게요. 이런 문제 처음 봤어. 덩덕 쿵덕 쿵덕 쿵덕이라고 하는 요 장단에서 덩이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너무 웃기네요.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의 문자가 나열되는데요. 맨 앞에 덩이 온대요. 갑자기 똥도 생각나고 그지? 자, 덩이 와요. 그러면 지금 덩이 몇 개였냐면요. 덩은 하나 몇 개니? 덩은 그냥 하나였어. 하나였고 그 다음에 한 개. 그 다음에 덕은 몇 개죠? 덕은 몇 개예요, 여러분? 덕이 하나, 둘, 셋, 넷, 4개. 아, 이거 이렇게 여러 개 세야 되다니. 쿵은 몇 개가 있죠? 쿵은 하나, 둘, 셋,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덩은 그냥 한 개라서 이미 한 개 소진 사용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만 채우면 되는데 나머지 7개의 글자가 자리 배열을 하는데 덕은 4개예요. 똑같아요. 쿵은 3개예요. 똑같아요. 요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7, 6, 5, 4, 3, 2, 1 사실은 바로 보여요. 4, 3, 2, 1, 3, 2, 1, 4, 3, 2, 1, 3, 2, 6 해서 35가지 이렇게 계산해 준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되게 재밌네요. 길 찾아가는 건데요. 자, 우리 A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B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요.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최단 거리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A에서 B를 가는데 갔다가 물건 놓고 왔어. 다시 와.
또 갔다가 아, 옷 잘못 입고 왔어. 다시 와. 이렇게 왔다 갔다 와리가리를 계속하게 되면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무한정 늘어나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 문제 처음 풀었는데 그 문제 아직까지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항상 최단 거리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단 거리를 물어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도대체 무슨 의미냐? 최단 거리로 물어본다는 건 이런 거죠. 얘가 오른쪽 위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만 가요. 얘는요. 방향키를 우리 위, 왼쪽, 아래,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방향키 있잖아요. 이 방향키에서 선생님은 위로 가는 방향키랑 오른쪽 가는 방향키밖에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오른쪽 방향키 몇 번 눌러야 돼요? 네, 총 4번 눌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여러분 윗방향키는 몇 번 눌러야 돼요? 하나, 둘, 이거 5개네요. 요렇게 눌러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 요렇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걸 꼭 오른쪽 쭉 가고 위로 쭉 가는 거 아니어도 된다는 게 느껴지죠? 오, 위, 오 하고 위 이렇게 해도 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 길을? 자, 따라가 보면 오위 오위위 오오위위 요 길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9개의 방향키를 잘 배열해주면 그대로 방향키를 눌러서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방향키는 총 9번 누르고요. 우리가 누를 수 있는 오른쪽 방향키는 4개, 위로 가는 방향키는 5개.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9, 8, 7, 6, 5, 4, 3, 2, 1, 4, 3, 2, 1, 5, 4, 3, 2, 1 이렇게 없애고 4, 2, 8, 3 뭐 없앨까? 3 이렇게. 그래서 요 계산하면 126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 다르게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다시 지웠는데요. 이 문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풀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는 똑같아요. 자, 얘는요. A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뭔가 방향을 골라서 갈 수 있죠.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냥 오른쪽 가는 그 잡채. 그지? 위로 가는 그 잡채. 한 가지죠. 자, 선생님이 요 지금 찍고 있는 점까지 도달하려면 그냥 오른쪽으로 쭉 오는 이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죠. 여기 세 번째 칸도 한 가지, 여기까지도 그냥 한 가지 원웨이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X 표시를 한 요 자리를 한번 와보실래요? 얘는요, 윗길을 타서 올 수도 있고 아랫길을 타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윗길을 타서 이렇게 노란 길을 올 수도 있고 아랫길을 타서 연두길을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X자리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1과 1을 더해서 2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빨간 X라고 찍었어요. 이 자리는요, 네, 맞아요. 여기에 있는 노란 길을 타고 와서 만든 요 2가지에다가 초록길을 타고 와서 초록길이 아니다. 위에 거는 요 2가지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 어쨌든 이렇게 한 칸 위로 올라온 2가지 경우와 요 아래에서 만들어진 그냥 이 길을 타고 오는 초록 경우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원웨이로 왔으니까 초록 경우 한 가지가 있어서 요 빨간 자리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2와 1을 더해서 3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에 파랗게 X 표친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요 3과 1이 만나서 4가지 경우가 되고요. 선생님이 여기 연두로 X 표친 데는요, 4와 1이 더해져서 5가지 경우가 됩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네.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여기 지금 방금 X친 여기 봤어요? 선생님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로 오려면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1하고 2를 더해서 3가지, 3과 3을 더해서 6가지, 4와 6을 더해서 10가지 방법, 10과 5를 더해서 15가지, 1과 3을 다시 더해서 4가지, 4와 6을 더해서 10가지, 10과 10을 더해서 20가지, 20과 15를 더해서 35가지. 와, 크다. 자, 여기는 5가지, 15가지, 35가지, 70가지, 와우, 6가지, 21가지, 56가지, 합치니까 126가지.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 답과 일치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도달하는 것들을, 이 길을
덧셈으로 이렇게 길의 경우의 수를 세서 126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쓰는 경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고 좀 경우를 나누어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풀리긴 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숫자 쓰는 방법과 아까 우리 AAA, BB 한 것처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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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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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렇게 방향키를 썼던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두 익히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 문제예요. follow. 선생님 영어 잘하네요. FOLLOW에 있는 6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해 달래요. 일단 6개의 문자 6팩토리얼로 원래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요. F는 1개, 그 다음에 O는 2개, L은 2개, W는 1개. 다 합쳐서 7개 잘 되는지 한번, 6개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결국 O 2개가 자리배열, L 2개가 자리배열 이렇게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6, 5, 4, 3, 2, 1이 있으면 여기 2, 1, 2, 1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서 얘는 5, 2, 10에다가 아이고 화면이 움직였네. 5, 2, 10에다가 3, 6, 18이니까 180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색 4개, 파란색 2개, 초록색 2개의 깃발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같은 색은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일단 첫 번째 모두 다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1번. 자, 이때는요. 몇 개예요? 깃발이 4개, 2개, 2개 총 8개의 깃발이네요. 그러니까 8팩토리알인데 빨간색 4개는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티가 나지 않으니까 같은 개수만큼 우리가 나누어 주란 얘기했죠. 그리고 파란색 2개도 마찬가지, 초록색 2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 7, 6, 5, 4, 3, 2, 1 있는데 4, 3, 2, 1 있고 2 있고 2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없애주고 2, 2, 4, 2, 8 이렇게 그래서 2, 5, 10, 7, 6에 42 그래서 420가지 선생님이 지금은 숫자 계산하는데 뒤에서부터는 숫자 계산 살짝 생략해도 괜찮죠?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초록색 깃발이 양 끝에 와야 된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의 순서로 할 건데 여기에 초록이가 와야 되고 여기에 초록이가 와야 됩니다. 자, 초록색 깃발은요 2개였기 때문에 방금 모두 사용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건 빨간색 깃발 4개와 파란색 깃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총 6개니까 6팩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4개는 구분하지 않고 파란색 2개도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6, 5, 4, 3, 2, 1 있고 4팩에 2팩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면 15가지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 길찾기네요. 최단 거리로 간대요. 근데 첫 번째 이게 있고 두 번째는 P 지점을 지나는데 일단 그냥 갑시다. 자, 선생님이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직통으로 가요. 1번. 자, A에서 B까지 바로 가자. 자, 우리는 방향키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 방향키 몇 개 사용해야 돼요? 선생님 봤어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 사용해야 되고요. 윗방향 키는 몇 개 사용해야 돼요?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5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총 10개예요. 10개의 방향키를 써야 되고 오른쪽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어차피 같은 말. 그러면 여기를 아이고 지우개가 잘 안 돼. 자, 그럼 여기가 19, 8, 7, 6, 5, 4, 3, 2, 1. 그 다음에 5, 4, 3, 2, 1, 5, 4, 3, 2, 1 이렇게 되면 없어지고 5, 2, 10 없어지고 괜히 이렇게 없앴네요. 4, 2, 8에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52가지가 나와요. 자, 1번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요. P 지점을 지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P 지점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엄마 심부름으로 이제 이거를 하러 갈 건데 길을 찾아갈 건데 자 선생님이 만약에 P를 가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막 가다가 랄라랄라라 선생님 지금 여기 빨간 자리에 딱 서 있어요. 자 선생님은 A에서 P 지점 들렸다가 B 지점을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이 상태로 오면요. 최단 거리는 무조건 안 돼요. 후진을 해야 되는 거죠. 뒤로. 자, 우리 이렇게 후진을 하게 되면 네, 최단 거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늘 오른쪽 또는 윗 방향키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A에서부터 P를 가고 P에서부터 B를 갈 때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봐줘야 되는 거죠.
A에서부터 P까지를 먼저 요 칸을 타고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P에서부터 B를요. 여기 파란 칸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이 밟을 수 있는 땅은 이렇게 빨강과 파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A에서 P를 먼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P에서 B를 갈 거예요. 자, A에서 P 가는 게 바로 빨간 길인데요. 빨간 길은 방향키를 4번 누르게 되어 있고요. 가로로 된 거 1번, 윗방향키 3번입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이때 P에서 B로 가는 건요, 선생님이 방향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오른쪽 방향키 4번에 윗방향키 2번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A에서 P를 가고 P에서 B를 갔거든요. 이 두 개의 요 계산 덩어리들은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까요? 네, 얘네들은요. 맞습니다. 곱하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A에서 P를 갈 때 이렇게 노란 길을 타고 갔을 때마다 P에서 B까지 우리 뒤에 파랑으로 계산해 놓은 그냥 가, 한 번 올라가서 가,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서 가, 그 다음에 올라가서 가,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윗길을 쭉 타고 가, 윗길에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런 모든 경우들이 왼쪽에서 뭔가 하나가 골라질 때마다 오른쪽에서 길이 촤라락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그때마다 곱하기로 계산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얘는 곱하기로 잘 펼쳐놓고 숫자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아마 4 곱하기 15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총 60가지로 계산이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역량 키우기 문제. 와, 이거 되게 멋진 문제 같아요. 뭔가 같은 상황을 2가지로 풀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확률과 통계에서 특히 첫 번째 단원 경우의 수를 세는 이런 문제들은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집을 풀든 교과서를 풀든 문제 풀고 아, 숫자가 맞았네? 아, 나 답 맞았네? 이러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어떤 풀이로 그 사람들이 풀었는지, 내 친구는 무슨 풀이로 풀었는지 한번 보고 나도 적용해보고 연습해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선생님 저는 10가지 풀이를 찾아보겠어요.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답지를 볼 때는 숫자만 보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준혁이와 지금 윤서가 있고요. 각각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7개의 그림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 기호 5개와 따봉 기호 2개가 있네요. 좋아요 기호가.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준혁이는요. 7개의 선생님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웃음 기호 그거 5개 똑같은 거고요. 좋아요 기호 2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1개를 구했어요. 자, 그런데 윤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7자리를 채우는데 이 웃음 기호가 채워지고 따봉 기호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웃음 기호가 들어갈 자리를 정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웃음 기호끼리는 구분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7개의 자리 중에서 웃음 기호 5개가 들어갈 자리를 순열 또는 조합으로 컨비네이션 또는 퍼뮤테이션으로 고르겠다는 뜻이야. 자, 이때는 여러분 P로 골라야 될까요? C로 골라야 될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주겠지만 네, 얘는 C로 고르는 거죠. 왜? 동그라미에 구분이 없어요.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지금 앞에서부터 치든 뒤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든 순서가 상관이 없죠. 조합입니다. 그래서 7C5를 하고 나면요. 나머지는 반드시 따봉 버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좋아요 버튼이죠. 좋아요 버튼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자동 배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이 7C5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1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윤서 말고 윤서2가 있어요. 윤서의 다른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7자리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 좋아요 버튼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고를게요. 그러면 얘는 7C 뭐를 한 거야? 2를 한 거지? 그러면 나머지에는 선생님 웃음 버튼이 들어갈 거예요. 까르르 버튼이 들어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1가지를 찾아도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윤서는요. 이 자리에서 어떤 문자를 집어넣는 것으로 조합의 기호로 풀어냈고요. 준혁이는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